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서 마음건강 KU 인지행동치료센터에서 상담자로 행동활성화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이은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최기용 교수님을 모시고 우울감 혹은 무기력감을 경험할 때 행동활성화 치료 원리를 활용해서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기용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마음건강 KU 대표, KU 마음건강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기용 교수님은 지난 7, 8년에 걸쳐 행동활성화 치료를 개발하고 치료자 교육 워크숍을 수차례 진행하시면서 내담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최기용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마음건강 KU의 대표이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인 최기용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우울감을 경험하고 계실 경우에 우울감을 나아지게 하는데 어떤 치료가 효과적이실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행동활성화 치료의 경우에 과연 우울한 감정을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국이나 캐나다의 진료 지침에 따르면 행동활성화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 대인관계 치료와 함께 우울증에 대한 1차 치료로 선택되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떠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약물 치료를 떠올리실 것 같기도 해서 행동활성화 치료가 약물 치료와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근거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약물 치료와 비교한 행동활성화 치료의 효과를 본 연구들이 다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 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김희지안과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행동활성화 치료를 기존의 우울증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으로 알려져 있던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 치료와 비교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울 심각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서 개인이 보고한 우울 점수가 행동활성화 치료가 약물 치료와 유사했다라고 보고했고요. 인지 치료보다는 더 큰 효과를 행동활성화 치료가 보인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진한 회색 막대의 경우는 우울 심각도가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각 치료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데요. 행동활성화 치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약물 치료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율로 치료 후에 우울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수행된 우울증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실시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행동활성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4편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4편의 연구는 총 283명의 참여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행동활성화 치료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이 두 치료 간의 효과 차이는 한 0.42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이만큼 행동활성화 치료가 약물 치료에 비해서 더 큰 효과를 보인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소개해 주신 연구 결과를 들으니 행동활성화 치료가 우울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행동활성화 치료를 통해서 우울감이 어떻게 나아지는지가 정말 더욱 궁금해집니다. 상담 시간에 만나는 여러 내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울할 때 많이들 매사에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고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나 SNS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공부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요. 이은별 선생님이 이야기한 삶의 패턴에서 바로 핵심은 회피입니다.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침대에 누워있기, 습관적으로 유튜브나 SNS를 하는 것, 이러한 것이 회피 행동의 예입니다. 이런 회피 행동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내 삶의 궤도로 다시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 활성화 치료의 목표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내와 말다툼이 잦은 분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내와 말다툼이 잦았던 남편은 아내와 다툴 때마다 당연히 우울하고 화가 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내담자의 회피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피 행동 대신에 가치 기반의 행동, 그 행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이것이 행동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이 남편에게 중요한 가치는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으로서 존중받고 아내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 다른 대인관계나 직장에서의 일과 같은 다른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행동들을 찾는 것, 그리고 아내를 피하고 아내와 대화를 회피하는 이런 회피 행동 대신에 자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행동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인과 대화를 회피하는 대신에 아내와 문자로 또는 전화로 짧은 대화를 시도해 보거나 주말에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거나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하기 이전에 함께 즐겨서 하던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만남을 갖거나 업무에서 내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런 대안적인 행동을 찾아서 실천하게 되면 다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삶에 점점 더 관여하고 참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울감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 행동 활성화 치료가 어떻게 우울감을 나아지게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나에게 즐거운 활동, 보람을 주었던 그런 활동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요한 아주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서 늘려나가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울감이 나아야지만 항우울 행동 혹은 가치에 기반한 행동을 했을 때 우울감이 점차 경감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울감이라는 거는요, 내 삶에 되게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 영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 항우울 행동이 얼마나 내 삶의 가치와 부합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